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가 주요 정보를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얻는 것이 80%가 넘는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기업의 공시만 좀 더 깊이 있게 그 공시 내용 뒤에 숨겨진 내용을 정확히 보시면 좀 더 좋은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타키온 뉴스의 조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먼저 관심을 둔 공시상 어떤 내용입니까? 예,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로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됐다는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카카오뱅크 출범할 때부터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금융 그 지주랑 한국투자금융지주랑 한국투자증권이랑 그다음에 그 자산운용사가 공통으로 이제 카카오뱅크에 출자를 했었습니다. 출자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모든 갖고 있던 지분을 그 한투금융그룹이 한투증권에다가 몰았습니다. 몰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의 이제 2대 주주인데 그 카카오뱅크의 사실 최대 주주는 이제 카카오죠. 근데 카카오랑 불과 한 주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2대 주주고 물론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는다면 이제 한 주 차이로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겠지만 한 주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크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지분을 몰았을 때 당연히 카카오하고도 이제 교류가 있었을 것이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 카카오의 입장에서도 한 주 차이지만 뭐 이런저런 그 맥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 투자하려면 한국금융지주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딱 한 주 차이입니다.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면 한국금융지주에도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이제 그 최근에 혹시 뭐 그 드라마나 이런저런 맥락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에서 중요한 법안 중 하나가 금산분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이제 제조업은 아니지만 핀테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라는 금융을 갖다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문제가 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뭔다면은 카카오그룹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갖다 계속 영위하는 게 예전 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만큼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뱅크의 2대 주주로 한투증권이 됐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얼마 전에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출범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도 이제 그 코인을 갖다 거래할 수 있었는데 거래하는 대부분은 사실은 원래 제도권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년 8월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이제 큰 대형 금융기관들, 특별히 증권사들,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등이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투자증권도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미 카카오는 이제 그 코인 거래를 갖다가 이제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랑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랑 한투증권과의 교류와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 강화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 거래로 인한 매출이 한투증권과 한국금융주자에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공시 내용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TYM의 최대주인 김희영 그 창업주가 회장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주식을 다 약 1,000만 주 넘는 주식을 갖다 증여했다는 공시입니다. 그 증여 공시는 이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면 증여를 받으면 증여한 당사자들은 수증자들인데요. 수증자들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 증여세를 내는 기준이 상장사 기준으로는 증여를 발표한 날 전후 주가의 2개월을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증여한 당사자가 대부분 이제 임원이거나 이제 그 대주주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증여를 할 때 이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할지를 갖다 고민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TYM은 이제 이번에 그 대동과 더불어서 올해 이제 그 농업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면서 농기계 매출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TYM도 올해 많은 이제 실적에 그 거의 50%가 넘는 이제 YTD로 실적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희영 회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시점에 증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2개월 동안은 큰 주가 모멘텀을 얻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증여 시점 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여 공시를 보셨을 때 당장은 아니지만 내일 당장 주가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한 2개월이나 3개월 지났을 때는 중요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그 모멘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가를 갖다가 미리 이제 그 수익을 갖다가 향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YM은 자체적으로 기업이 좋고, 그러니까 그 키움증권의 이제 전망으로는 올해 영업이익을 갖다가 전망했을 때 TIM의 이제 PER이 4가 안 됩니다. 근데 TIM과 경쟁사인 미국의 존 디어 같은 데는 평균 PER이 11배이기 때문에 이미 저평가라 봐야 됩니다. 그리고 TIM의 미국 시장, 미국 그 수출 비중이 60%에 해당하는데 미국의 농가의 가계 소득이 73년 이후로 최고의 소득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죠. 곡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고통을 겪지만 그 농기계 업체나 농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TIM도 내년까지는 수익이 매출이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여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TIM을 비롯한 회사들의 공시를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카카오뱅크와 TIM에 대한 공시사항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신 분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